안녕하세요. 하늘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 드립니다. 날씨 커뮤니티 써니컴 TV.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애고요. 안녕하세요. 푸니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웨더니스가 제작하는 써니컴 TV, 현재 YTN 웨더앤 라이프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써니컴 TV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바일 시대만큼 준비해봤는데요. 계정들 나와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다 하고 계시죠? 이 중 하나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다 포함해서 팔로우 아니면 추가 아니면 좋아요라고 누르시면 저희와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친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해 주시고 매일 아침 기상 정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다면 저희 오랜만에 월요일 방송 라인업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송 라인업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흐리더라고요. 그렇죠. 아침 7시인데도 굉장히 어둡고 캄캄하고 맞습니다. 그랬는데요. 언제 해가 나올지 정말 진짜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일주일 시간이 굉장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역시나 구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일부 코너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일부 코너 나와주세요.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오늘 굉장히 흐릿한 아침 하늘과 함께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셨을 때 또 월요일이고 날씨도 안 좋고 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희 아침 리포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와우, 네, 서울시 마포구에서 우리 영지초님께서 6시 38분에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 파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이야! 근데 진짜 어둡네요. 그러니까 월요일 밤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요. 시간을 보시면 6시 38분인데도 굉장히 약간 파란 색깔이 거의 안 보이고 그냥 검정색이네요. 거의 뭐 밤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저도 오늘 제가 아침에 뭐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일단 6시 30분에 알람 맞춰서 일어났거든요. 그쵸?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짜 이 시간이 맞나? 맞아요. 알람이 틀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월요일 뿅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약간 늦어요. 맞습니다. 또 그래서 운전을 또 서급하게 그렇게 하시는데요. 운전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나와주세요. 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꼬마꼬마님께서 7시 9분에 보내주셨고요. 비 오려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비구름처럼 굉장히 두텁고 또 흐릿흐릿해요. 맞아요. 약간 축축한 그런 느낌도 맞습니다. 드는데요. 역시 겨울, 가을 그때쯤이면 많이 건조하고 그러는데요. 또 다행히 이번 주말에서부터 오늘을 이어서 약간 비가 내리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리니까요.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40년 만에 뭐 극심한 가뭄이다 막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비 소식에 있어서 조금 반가운 그런 기분이네요. 감사하고요. 저희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와우. 네, 서울시 서초구에서 푸지코님께서 7시 14분에 보내주셨고요. 클라우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구름 가득한 이런 하늘이 펼쳐지고 있고 또 어두컴컴합니다. 그렇죠. 네, 이 구름이 약간 이불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따뜻하지도 않고 그래도 막 춥지도 않았죠. 춥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이럴 때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춥지 않네? 그러면 겉도 그래 두꺼운 거 안 껴입으셔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 약간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11월입니다. 네, 약간 그렇게 추울 수 있는데요. 푸지커님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자인이님께서 8시 29분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잎새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이 단풍 없어졌네요. 이파리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주말 동안 그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람도 불구하고 금방 내려가잖아요. 네,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남산에 굉장히 풍성한 그런 너무 예뻤어요. 네, 근데 이틀 만에 다 없어지고 이제 몇 개밖에 없는 그런 사진을 담아봤는데요. 네, 약간 쓸쓸한 그런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고독
적인 그런 느낌도 담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가을은 조금 좀 다른 연도보다는 전에 지나왔던 가을보다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있어요. 보통 가을하면 뭐 한두 달 있다가 금방 끝나버리는 그런 한 달이 뭐예요? 약간 몇 주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약간 감사하고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이런 자연 풍경도 굉장히 오래 봤잖아요. 네, 사인님 멋진 사진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쌤만만님께서 8시 38분에 보내주셨고요. 안개가 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말 안개가 짙어서 저기 건물 꼭대기를 가렸습니다. 그렇죠. 구름도 굉장히 많았지만 구름 사이로 약간 빌딩이 서 있는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역시나 이럴 때 안전 운전을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동차와 자동차의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놓고 운전해 주시는 게 좋죠. 네, 멋진 리포트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웨더뉴스 예보사 민경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예보사 김민경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이 흐린 하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근접해 오면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이미 비가 시작되었고요.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어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으로 상층 제트기류가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륙에 위치한 대기 중증 단파골이 남부지방으로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상승류가 발달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일본 열도로 동진하는 변질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대기 하층에 남서풍이 강화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수렴력이 형성되어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사이 이어지다가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영동 지역을 비롯해 경상도와 제주도는 내일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저녁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모레인 수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체감은 다소 쌀쌀하겠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은 비가 그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됨에 따라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모레인 수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서해안 지역은 비가 시작되었는데요.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간편한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흐리고 비가 오면서 종일 쌀쌀하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은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도에 20에서 60mm, 남부지방에서는 10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가 16도, 대구가 15도 등 어제보다 낮아 쌀쌀하겠고요. 퇴근길에는 서울이 12도, 광주가 15도, 대구가 14도로 비가 내리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전해상에서도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상에서는 비가 오면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으니 항해나 조업시엔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구름의 바닥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구름의 바닥이 흐려지면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니까요. 오늘 하루 휴대가 간편한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당분간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굉장히 비 소식이 잦습니다. 그렇죠. 네, 내일도 모레도 약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빗길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비 소식이 잦으면서 비가 온 후로 기온이 축축 떨어지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가을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으니까 네. 곧 초겨울도 다가오겠죠? 그렇죠. 네네. 네, 오늘 날씨 포인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오늘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고요.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네, 강풍을 동반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또 비가 오면서 또 바람도 불고 해서 체감이 쌀쌀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두텁게 입고 나가세요. 오케이. 네, 그리고 기온 자체는 평년보다는 조금 높지만은 비가 오고 또 바람도 불고 해서 조금 좀 쌀쌀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약간 긴장감 있는 그런 영화를 한 판 때리는 것이 좋은데요. 저번 주말에 007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 정말 즐겁게 보냈는데요. 정말 그 시트가 없더라고요. 자리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런 스릴 넘치는 그런 영화를 즐기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시원하게. 네, 맞습니다. 또 날씨도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영화관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그래도 비 소식은 없네요. 네네. 또 이렇게 따뜻한 곳을 찾는데도 찾을 수 있지만 따뜻한 음식도 찾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지 또 영양가도 풍부하고 또 영양소도 그만큼 잘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11월의 제철 음식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이영배 선장입니다. 현재 전 해상은 초속 5m 전후의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m 내외, 남해와 서해는 0.5m 내외로 관측되고 있으며 해역에 따라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기상특보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점차 비가 오기 시작하며 오늘과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특히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항의 해상기상입니다. 전 관측 지점에서 초속 2m 이하의 아주 약한 바람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덕서 등표에서의 바다의 물결도 1m 이하로 낮은 편입니다. 울산항은 차차 흐려지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겠지만 내일부터는 남풍에서 북풍으로 풍향이 바뀌며 해상에서는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으니 특히 한계 내에 정박 중인 선박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웨더뉴스가 예보하는 울산항 에코묘박지의 3일간 풍속과 파고 예보를 보시겠습니다. 울산항은 모레 강한 바람과 함께 한계 내에서도 높은 파도가 예상되니 입출항하는 선박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이영배 선장이었습니다.
있습니다. 2부. 네, 코너 바로 외쳐볼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날씨 talk. 네, 오늘 또 11월의 제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지 맛도 2배나 더 맛있고 그쵸. 또 영양가도 그만큼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또 저렴하고 그때 맞아요. 많이 나잖아요. 네네. 네, 11월의 제철 음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테마 나와주세요. 오늘은 뭐 먹지? 11월 제철 음식. 뭐 먹지? 감 같은 것도 있고 요새 귤도 굉장히 맛있게 막 듬뿍 그렇게 막 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귤도 또 맛있기도 한데 일단 11월 제철 과일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 사과, 그리고 유자라고 해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배입니다. 네, 배 같은 경우에는 시원달콤한 맛이 일품이죠. 네네. 배는 약 3,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과일이기도 하죠. 배의 맛에 반한 그리스의 역사가 호모가가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셨네요. 네. 그 정도로 맛있기도 하죠. 네. 네, 또 효능을 보시면 일단 수분이 많아요. 그쵸. 다른 과일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삭아삭함 있잖아요. 네. 달기도 해서 변비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배에 많이 들어있는 펙틴 같은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요. 그리고 또 기관지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뭐 편도선 안 좋거나 편도염 자주 생기시는 분들 도라지랑 배 같은 거 같이 드시면 좋거든요. 그렇죠. 네, 배의 효능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좋은 배 고르는 방법입니다. 네, 구입 요령은 일단 껍질이 팽팽해야 돼요. 이렇게 쪼글쪼글한 거 말고. 그쵸. 팽팽한 그런 껍질이 있거든요. 껍질이 네. 팽팽하고 또 묵직하면서도 조금 큰 사이즈 이런 거 고르시는 게 좋고요. 상처가 없는 것이 좋은 배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또 미국에도 미국 페어가 있고 한국에는 다르게 생겼죠. 네, 너무나 다르고 맛도 굉장히 다른데요. 맞아요. 일단 한국 페어, 에이션 페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달고 정말 그런 소리 맞아요. 만들게 너무 즙이 굉장히 많고 또 역시가 아삭아삭해요. 맞습니다. 미국 배가 진짜 아삭아삭하지 않거든요. 미국 배는 약간 무맛 나지 않아요? 약간?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요새 들어서 정말 미국 마트에서 가도 이 아시안 페어, 이 한국 배가 인기 약간 많은 것 같은데요. 요새 와서 약간 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 파이버가 많기 때문에 하나 먹어도 오랫동안 배부를 느낌도 진짜요. 드는데요. 물 드시는 거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과일로 또 섭취하시면 좋으니까. 네, 제철에 맞는 과일 배웠고요. 네, 다음은 또 사과입니다. 네, 사과 정말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침 맞습니다. 식사로 그렇게 좋죠. 그렇죠. 일단 사과 보시면은 유기산 성분이 풍부해서 위 활동을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와 흡수에 좋아요. 네. 소화와 흡수에 좋다 보니까 또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그렇죠. 장 운동도 돕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잘 움직이는 편이 아니어서 변비가 좀 있었는데 네. 아침마다 사과를 먹다 보니까 이게 정말 효능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미라클 푸드랄 만큼 맞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그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맞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과 먹어도 병원 갈 필요 없는 만큼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일인데요. Full of antioxidants. 이게 항산화제라고 해야 되나? 이 antioxidants가 풍부해가지고 치매 예방도 되고 또 노화 방제, 그렇죠. 맞습니다. 노화 방제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사과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과 껍질까지 다 드셔야 되는 맞아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껍질 다 깎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껍질 깎지 마시고 껍질 채 드세요. 네네. 네. 그렇다면 좋은 사과 고르는 방법입니다. 일단 껍질에 탄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배처럼 껍질에 탄력이 있어야 하고 꽉 찬 느낌이 드는 사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튕겼을 때 탱 하는 맑은 소리가 나는 사과가 좋은 사과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 약간 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진짜 좀 사과 맛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과도 그냥 맛있어야 되는 건가? 라고 그냥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살 때 한 번 딱 먹으면
먹었을 때 맛이 없으면 얼마나 약간 괘씸한 느낌도 들고 이럴 수가라고 들을 수 좀 있는데요. 약간 실망감이 그쵸? 있죠. 근데 네. 그렇게 맛없는 사과는 또 갈아 드시면 돼요. 그렇죠. 주스처럼. 맛있는 거 그냥 잘라서 드시고. 네네. 네, 사과도 역시 아주 좋은 11월의 제철 과일이었고요. 마지막 제철 과일 바로 유자입니다. 네, 유자 같은 경우에는 레몬보다 비타민C의 함유량이 3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거겠죠? 네네. 우리가 보통 비타민C 하면 레몬, 맞아요. 어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레몬보다 비타민C의 함유량이 3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기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은 기침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 혈액의 흐름을 도와줘서 루마티스 신경통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게 이 유자라고 합니다. 네. 유자 하면은 뭐 유자차. 그쵸. 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봤는데요. 네? 이게 유자가 머리 아플 때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를 짜서 물에 타 드시면 네네네. 약간 금방 없어지고 천연 진통제 맞아요. 부른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혈액에 이렇게 흐름을 도와주다 보니까 또 그런 그쵸. 두통에도 좋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네, 좋은 유자 구입 요령입니다. 껍질이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게 좋다고 합니다. 못생긴 거. 저 굉장히 못생겼죠? 그쵸. 저런 게 좋은 거래요. 네. 네, 그리고 상처가 없는 것이 좋고요. 또 향과 색이 짙은 것이 좋은 유자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11월 제철 과일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일단 바다에서 나는 음식이에요. 네? 보실게요. 네, 11월의 제철, 고등어. 대표적인 제철 음식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굉장히 몸에 좋기로 유명하죠. 네. 네,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폐질환 증상에 효과적이고요. 또 단백질도 굉장히 많아요. 고단백이라서 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DHA 함유가 풍부해서 두뇌 활동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또 색깔도 굉장히 예쁘게 나타나잖아요. 네. 그것도 한 번 구워서 레몬을 쫙 뿌리면 얼마나 고소하고 그런 맛이 나는데요. 맞아요. 고등어는 진짜 이게 씹어먹는 맛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또 이게 제철 음식이다 보니까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11월에는. 네, 지금 바로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등어였고요. 좋은 고등어 고르는 방법입니다. 네, 일단 크고 살이 단단하면서도 청록색의 광택이 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 고등어가 좋은 고등어래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짚지 마시고 만져보시고 네. 한번 광택도 보시고 하시면서 고등어 구입하세요. 네네. 네, 두 번째로는 바로 문어입니다. 문어는 또 데쳐 먹으면서 초장 딱 찍어 먹으면 딱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나 놀랐어요. 한국에 처음 오자마자 막 문어 같은 거 미국 문화 그런 음식이 없잖아요. 맞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익숙한 게 쉬웠는데요. 정말 뭐 낙지 같은 거 문어도 크잖아요. 약간 징그러울 수도 생각할 수 있지만 먹었을 때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느 효능이 있는지 볼게요. 네, 문어입니다. 네, 문어의 효능은 일단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타우린 함유량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뭐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이거 드시면 또 이게 감소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우리 문어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 갔는데요. 네. 문어 같은 뭐 탕, 문어 라면 같은 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팬시하게 뭐 이런 너무 복잡하게 드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심플하게 맞습니다. 초장이랑 뭐 기름장이 짱이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꼬막 볼게요. 네, 꼬막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에 성장 발육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꼬막
무침이라든지 네. 그런 거 드시면 좋겠죠. 젓갈 같은 것도 있나요? 네, 꼬막 젓갈로도 있어요. 맛있어요. 한번 시장 가서 찾아보세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꼬막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꽁치입니다. 꽁치 맛있죠. 꽁치 또 고등어랑 같이 이렇게 뭐랄까 꽁치 조림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악성 빈혈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또 쓴맛을 내는 내장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돋구고 또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네. 꽁치 구이도 맛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렇게 11월 제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철에 맞는 음식을 여러분 구입해서 드시면서 건강과 맛까지 챙겨보세요. 네네. 네, 지금까지 날씨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Hi everyone, I'm Panita with your weather report. Happy Monday! We're off to a gloomy start of the work week, waking up to gray and cloudy skies here in South Korea. Now, if you were thinking, it looks like it's gonna rain. Well, then you are right. We're looking at some wet weather throughout the country, once again reminding us how flippity-flop the weather can be. Now, remember to dress warm today. Feels like it's going to be a nippy one. But as for now, people are looking at clouds above and below. Now we've got a foggy morning to give us more traffic on your commute. Woohoo! Woohoo! This haze will eventually lead us to overcast skies, sprinkling down some showers in the afternoon. Now this rain will prolong till tomorrow, pouring down 20 to 60 millimeters in Jeju Island, 10 to 30 along the south, and around 5 millimeters for the rest of the peninsula. We'll also have some winds along the coastal areas, so do take precaution and don't forget your umbrellas. Now gray skies are covering up the sun, so we won't be able to see our temperatures rise up as much as yesterday. Maximum temperatures will be resting at 13 to 18 degrees Celsius nationwide. Now with the fluctuating weather, hospitals seem to be getting busier and busier with their sick patients. So try not to catch a cold and enjoy some warm tea to shoo off all of those boogies. Hopefully the weather isn't throwing off anyone too much. If so, try to relax yourself with some nice music. Maybe some Christmas carols. We could start a month early, right? Right.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with your weather, you like it or not. Bye-bye.
시작하겠습니다. 3부! 네, 저희 3부 코너 써니컴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전해지는 리포트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전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평생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국가에서 왔어요. 네, 진짜 지도를 보시면 이곳이 어딘가 싶을 맞아요. 만큼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곳에도 오니까요. 네, 잠시 있다가 정말 풍성한 코너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Welcome back to our third segment. It's one of our favorite corners.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3 different countries, and one of them we've never even heard about before. It definitely is a corner where we can learn a lot about our world, places we've never been to, places we never heard of. So hopefully you can stick around and learn about our cultures. 네,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Today's SunnyCom Report. 네, 첫 번째 리포트는 굉장히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곳이죠. 그쵸. 일본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일본 도쿄에서 무지개 색깔의 햇무리. 네. 햇무리가 보인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햇무리가 이렇게 떠 있죠. 근데 저게 뭘까요? 반사된 건가요? 반사된 것 같아요. 태양도 아니고, 그렇죠. 다른 행성 달도 같아요. 아니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It's a beautiful picture from ID named Chibao from Tokyo in Japan. This picture was sent last Friday the 13th, right around 10:32 a.m. 금요일 아침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아주 멋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전체 화면 통해서 보시죠. 네, 햇무리 구경할게요. 나와주세요. 와우. 햇무리입니다. 네, for those of you guys who don't know, it's actually commonly seen. 굉장히 흔한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원래 high, thin clouds에 볼 수 있는 건데요. For example, if it was a cirrus clouds that we're looking at, it's thin, it's wispy, so it's more obvious to the eye. It reflects and refracts sunlight due to these ice crystals that is creating this halo that you are looking around the sun. 네, 이 햇무리 같은 경우에는 권충운에 포함되어 있는 얼음 알갱이에 의해서 이렇게 햇빛이 굴절될 때 그쵸. 나오는 현상이고요. 보통 햇무리가 보이면은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 증상이라고 해요. 네. 보면 날씨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나타나면은 보통 날씨가 안 좋아진대요. 그렇죠. 약간 신기하네요.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날 mostly cloudy이라고 불렀어요.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그렇게 기상청부에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구름도 많다가 밤에도 비까지 왔다고 합니다. 정말 비가 왔네요. 네, 그렇죠. 신기해요. 네, 기온은 괜찮은데요. 12도에서 16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Friday the 13th 약간 unlucky, 운이 안 좋은 날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잖아요. 네. 또 그날 또 파리에서도 안 좋은 소식도 그쵸.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지난 주말이죠. 잇따라 일본 가고시마현 앞바다에서 진도 7 규모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도 5.7의 지진도 연달아서 발생을 했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한때 쓰나미 주의보까지 왔었는데 14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다행히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We usually associate the Friday the 13th with a kind of an unlucky sort of day. And for this year, on November 13th, which was Friday for 2015, there were some, I guess, quite sobering news that happened all around the world. Firstly, starting off in Paris and France, and also in Tokyo. Of course, there was a 7.0 magnitude earthquake that hit off the coast of Japan that created a small tsunami, which is around 30 centimeters, around 1 foot high. Thankfully, there wasn't too much damage and there were no deaths to be called for. 네, 맞습니다. 17명의 부상자가 그쵸. 발생했었대요. 네.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조금 기분을 약간 바꿔서 분위기 바꿔서 다른 곳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에스토니아 탈린. 와우. 전 몰라요, 전혀.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에스토니아라는 국가에서 이렇게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그렇죠. 에스토니아는 핀란드 바로 밑 그리고 옆에는 러시아가 있다는 그런 나라인데요. 네. Beautiful picture. It's kind of a very dark
Very gloomy, very cloudy. 맞아요. 굉장히 짙은 회색 네네. 빛깔의 이렇게 구름이 펼쳐져 있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검은 색상이라고 볼 맞아요. 수가 있어요. 네. 비구름이라고 하죠. 정말 이런 구름이 나타나면은 비가 100% 올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This picture was sent on the 11th. Now let's take a look at the full-size picture. 전절화면 보여주시죠. 네, probably going to rain tomorrow, it says, probably going to rain. This picture was sent in Tallinn, Estonia. Tallinn is their capital city, their largest city, and also their most international city of Estonia. Now, it's a beautiful place. A lot of people can say that it has an old town, and also 5 minutes away that there is this very modern city-esque type of city. 너무나 현대적이기도 하고 또 옛날 11세기의 빌딩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에스토니아는 동부 유럽의 발트해 연안 끝에 있대요. 네. 핀란드와 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1991년 구소련에게 독립한 이후로 눈에 띄는 경제 발전과 함께 고속 성장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발트의 호랑이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네, 북유럽 중에서도 굉장히 따뜻한 지역에 속하고요.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5도, 그리고 7월의 평균 기온은 17도라고 합니다. 그쵸. 특히 뭐 겨울치고는 이 지역에서는 좀 네. 따뜻한 편이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발틱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약간 껴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온화한 그런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많이 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 주도 저번 주였죠. 쭉 비가 왔고 또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눈이 온다고 합니다. 이 에스토니아에는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낯설긴 그런 이름이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 더 사진을 보내주시면 조금 더 깊게 알아볼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멋진 사진 andmar315님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리포트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로 한번 가볼게요. 네, 출발! 네, 나이스 모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11월 10일에 그쵸. 보내주셨습니다. 네. 노르웨이 오슬로의 사진입니다. 거의 뭐 낙엽이 다 떨어졌네요. 네. 근데 하늘 색상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 전 사진과 달리 정말 파란색, 짙은 파란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This picture is sent from Martin Stenberg from Oslo in Norway saying nice morning. 8시 34분 아침에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 화면 통해서 보시죠. 네. 오, 지금 저기 작게 보이는 게 뭐예요? 보트하우스인가요? 약간 배를 약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그래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무에 약간 올려져 있는 새집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 색상도 진짜 너무 예쁘고 그렇죠. 정말 이 북유럽, 네.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되면서도 좋네요. 그렇죠. 얼만큼 보고 보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preserve를 하는지 노르웨이는 98에서 99%가 그거에 전기세라고 해야 되나? electricity를 네네네. hydroelectric power 통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수력 전기, 물에서 나는 그런 전기 네네네네네. 통해서 이 나라를 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력 발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앞으로 노르웨이 수도 이 오슬로라는 지역에서는 도심 속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2019년까지 자가용 차량이 도심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해 두었고요. 네. 또 그렇다면 대부분 자전거 타고 다니겠죠. 그쵸. 굉장히 친환경적이겠죠. 아니면 대중교통 그런 걸 주로 많이 맞습니다. 하는데요. 요새 와서 뭐 대중교통이더라도 택시도 일렉트릭 택시. 맞아요. 아니면 전기차.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차를 굉장히 거의 뭐 필요가 없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피해가 드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매연하면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깨끗해질까요? 맞아요. 굉장히 네. 기대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또 오슬로 공항에서는 공용 수소 충전소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차도 전기차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기차가 많대요. 와, 그럴 만큼 그 충전하는데도 굉장히 맞아요, 많겠죠. 맞아요. 한국에도 그런 거 약간 푸시를 밀어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충전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쵸. 사도 맞아요. 어디다 충전해야 되는지 약간 모를 만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그리고 있으면 많은 나라가 발전할 것 같아요. 네, 또 전기차를 이용하시면은 뭐 도로 이용 그렇죠. 금액도 맞아요, 삭감해주고 맞아요. 또 뭐 파킹도 그쵸. 주차하는 것도 이런 요금을 아예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 와우. 정도로 이렇게 국가에서 미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뭐 휘발유 자동차보다는 그냥 전기차로 이렇게 그쵸. 갈아타겠죠. 네네네. 전기차 진짜 조용하거든요. 한번 진짜요? 보셨어요? 타본 적 저는 없어요. 저도 타본 적은 없는데 그냥 주차장에서 뒤에서 뭔가 좀 느낌이 오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전기차 이렇게 차를 빼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소리가 안 나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소리도 안 나다 보니까 뭐 소음도 그만큼 없을 거고. 그쵸.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네네. 세 가지 사진을 정말 각각 너무나 예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 코너 저희와 함께 즐기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놔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검색창에 써니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있는 멋진 하늘 사진, 뭐 풍경 사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Hope you guys can join in on all the fun. All you gotta do is click on the QR code down below to automatically download the application. But if you're unfamiliar with it, you don't have to worry. All you gotta do is search SUNNYCOMB on your search bar. It's both available for iOS and Android. So wherever you are, if you are on your winter holiday to a country that we've never been to, then hopefully you can take a picture of the sky up above you and send them in. Then who knows, you can be featured on the show and we can learn more about their cultures. 멋진 사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써니컴 써니컴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방송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잊어버릴까봐 오늘 날씨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네,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이렇게 내릴 거고요. 강풍도 동반한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기온 자체는 평년보다는 높지만은 바람도 불고 비도 오다 보니까 체감상 좀 쌀쌀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요. 방심하시지 마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여러 겹 그쵸. 입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또 2부 동안 말씀드렸던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이 있는데요. 그중에 사과가 굉장히 몹시 몸에 좋은데요. 특히 맞습니다. 췌장암을 23%를 어우. 내려준다고 하니까요. 와우. 정말 효과적인 과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제철 과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방송 안 보셨다면은 다시 그쵸. 찾으시면 되니까요. 한번 네. 다시 봐주세요.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